네, 출발 징수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부에서 준비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의 대가인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필승 투자 전략 세우고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신한금융투자의 최호선 과장과 함께 10대 재벌 상장 계열사의 배당 수익률이 낮은 이유 듣고요. 샤프의 신기술이 LCD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이 진행하는 김재현 키포인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이 시각 자세한 시장의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4일 연속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넉 달 만에 최대폭을 키우면서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뒷폰의 어닝 쇼크와 3M의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악재로 꼽혔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오늘 우리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며 190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하락을 부추겼죠. 오늘도 외국인은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 우위로 돌아섰는데요. 개인과 함께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0.66% 하락하면서 52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막판에 매도 물량을 대거로 내놓으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반납시켰던 외국인, 오늘은 매수 우위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기관과 함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100억 원 이상의 매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장중에 1,100원 선까지 떨어지며 연저점을 새로 썼던 환율, 오늘은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무디스에서 스페인 지방정부 5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요. 또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강화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둔화된 모습입니다. 1원 30전 오르면서 1,104원 4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다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틀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폭이 커지면서 현재는 130만 원 선을 내준 모습입니다. 포스코 역시 1% 넘는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S&P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역시 업황 회복과 실적 개선이 더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LG화학도 오늘 2% 넘는 하락 흐름을 보이며 주당 6,500원씩 빠지고 있습니다. 미 공장 가동 연기 소식에 4일째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이네요.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이 1%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당 1,000원씩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도 3%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했던 SK하이닉스 영업손실이 150억 원으로 예상보다는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0.89%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 SM은 0.63% 강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이 오늘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시총상이 5위로 밀려난 모습이네요.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CJ ENM이 1% 이상 하락하면서 2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ICT는 1% 이상의 상승 흐름, 포스코 컴텍 역시 2%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주당 3,4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10선을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IT주 주가가 동반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99%, 1%에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13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기와 삼성 SDI 역시 1% 이상의 하락 흐름, 삼성테크원은 2%가 넘는 하락 흐름을 보이며 57,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카드 관련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등과 같은 규제가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한지주 현재는 보합권, KB금융은 0.79%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기업은행이 오늘 1.27% 빠지면서 주당 150원씩 내주는 모습입니다. 답보 상태를 보여왔던 야권 단일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화되면서 안철수 대선 후보들의 테마주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랩이 오늘 3.55%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당 2,400원씩 오르고 있고요. 우성사료가 눈에 띄는데요. 7%가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버추와 결별한 다음이 6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SM에 밀리면서 5위로 내려앉았는데요. 현재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며 주당 1,300원씩 빠지는 모습입니다. 호남석유가 4분기 실적 악화 우려감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좀 더 키웠는데요. 6.63%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당 16,000원씩 빠지는 모습입니다. 농심이 일부 라면 스프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39%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주당 1,000원씩 빠지면서 25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을 정리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섭 이사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벤 버냉키 의장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자, 그렇다면 Q3 등에 과연 문제가 제기되는 건 아닌지 그 우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벤 버냉키 의장이 어저께 사회 의사를 그 지인들한테 얘기하면서 그것이 이제 공개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장이 하락하게 된 주 원인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벤 버냉키 장이 2006년도에 FRB 의장이 됐고 그다음 2010년도에 다시 재임에 성공했는데 삼선에서는 오바마가 되든 롬니시 되든 자기는 할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2007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오바마 대통령 손발을 맞춰서 이때까지 전 세계를 이끌었던 벤 버냉키이기 때문에 그의 정책의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2015년도 중반까지 저금리를 유지한다고까지 했었는데 벤 버냉키 의장이 2014년 1월에 마무리한다면 그 저금리 기조 유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되어서 뭐 지금 예비후보로 나오는 게 자넷 앨런 연준 부의장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그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아니면은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후임에 올라서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롬니 됐을 때는 이제 글렌 하버드라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롬니 시대는 이제 그 지금까지 했었던 재정 정책에 상당한 변화,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가들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어저께 투심이 더욱더 악화된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아마도 이거로 인해서 일단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지인들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벤 버냉키가 만약에 연준 FRB 의장을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일단 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을 그 이후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항상 지명은 좀 일찍 하죠. 일찍 하면은 내임도까지 계산해 보게 되면 한 내년 4, 5월 정도까지밖에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동안 FOMC에서 양적완화 하면서 돈을 그 저금리에 많이 풀었는데 그거를 가져가서 투자한 어떤 투자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애플이 미니 아이패드 그리고 4세대 아이패드 등의 새로운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폭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 이와 같은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IT 업종에 미치게 될 영향과 또 IT 업종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런지 그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큰데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어저께 그 애플에서 아이패드 미니를 출시를 했는데요. 그거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의 어떤 행보를 많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시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그 IT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특허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미니를 출시하고도 주가가 못 올라가게 된 계기는 그 애플 바운스백이라 그래서요. 그 터치 스크린 하는 데 있어서 그 리버 밴딩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문서라는 웹페이지를 끝까지 이렇게 스크롤할 경우 착 튕기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 특허로 사실 삼성의 어떤 이때까지 뭐 여러 가지 특허에 대한 제약을 걸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화가 됐습니다. 이유는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애플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확률이 높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 아이패드 미니를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가 그 시장에서 상당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특허 분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것이 수면 밑으로 간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향후 아이패드 미니가 시장에는 좀 파급 효과가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경쟁에 대한 부분이 더 시장에서 대두되면서 아마도 조금 밀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국내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짜증날 정도로 이게 증시의 모습이 계속 안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이 없을 수 있나 싶기도 한데, 자, 이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죠. 외국인들도 지난번 7월 25일부터 매수를 한 15조를 했는데 그 평단가가 1950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밀리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대량 매도를 해서 주가를 누르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신문을 보시면 아시아 시장에 외국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제다라고 합니다. 태국은 지수가 28% 정도 올랐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가격이 50% 올랐고요. 또 지금 홍콩에도 지금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홍콩도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못 움직이는 모습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7월부터 돈이 한 15조 이상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저점에 매수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계 시장에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스페인 뭐 구제금융 신청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이나 뭐 변변익회 의장의 언급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저점에서 매수를 다시 진행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자리가 이제 1900 초반대나 1904자 이탈한 정도 위치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들이 지금 15조가 들어온 상태에서 실제로 매도는 뭐 몇천억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팔고 반복했었기 때문에 누적으로 매도를 본다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일단 현물에서 매도의 의지가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선물에서 한 5천 개 정도 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수를 번갈아 가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선물 세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걸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다시 매수 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불확실성은 이제 11월 6일에 그 오바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서 아마 제거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8조 위안 정도가 4조 위안 정도가 재정 지출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장이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버텨주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 미국 국채 발행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들은 일단 안 좋게 나온 것들 사실 뭐 예상을 했었고요. 뭐 계속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익적인 측면보다 매출에 지금 계속 집중되는 모습인데 뭐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일단 방법일 수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좀 수급적으로 불안한 거는요. 외국인이 현물을 상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야간에 1,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지금 주간장에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주간장에 3,500억 정도 던졌으니까 뭐 어제 던진 물량을 거의 다 야간과 오늘 주간에 걷어들였다 이렇게 좀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좀 기간이 일단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도 프로그램 물량이거든요.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국가 지자체를 통해서 500억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1,500억 정도 파는 물량을 그 프로그램 물량과 개인이 1,000억 정도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있는 게 일단 시장의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일단 어저께 외국인이 종가에 좀 많이 팔았죠, 현물을. 근데 오늘 아침부터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14억, 기관이 23억, 그리고 개인이 140억을 팔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과 거래소는 사실 수급상에 상당히 좀 대치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이 많이 팝니다. 삼성전자를 좀 많이 파는 모습인데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만 600억을 팔고 있고요. 최근에 화학업종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 4일째 어제까지 외쳤는데 오늘은 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남석유 실적이 어저께 장 마감을 나온 거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이 많이 팔기보다 사실 기관이 많이 팔고 있는데, 어쨌든 화학업종, 호남석유, KP케미칼, 금호석유, 그리고 밤사이 또 유가가 많이 빠지면서 정유주들도 오늘 1, 2%대 낙폭을 보이는 게 화학업종 상당히 일단 가장 지금 코스피에서 안 좋은 일단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건설업종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업종, 자동차 업종도 계속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상당히 한유류가 때문에 지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동차가 지지선이 완전히 깨지는 모습은 어제 거래량이 터졌던 거랑 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좀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투자 주체별 속내를 표현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요, 외국인, 일단 지수가 많이 하락하는 거, 사실 외국인의 포지션은요, 시열물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양매도였습니다. 양매도가 상당히 했었고요. 양매도라는 건 뭡니까? 지수를 많이 올리지도 많이 내리지도 않은 박스권 전략, 결국 1900선 초반에서 한 1900선 후반 이 정도 박스권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봤는데, 그 이유로는 미국 대선 11월 6일이죠. 11월면 옵션 만기일 전전날인데, 이틀 전인데, 그 정도까지 봤었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 이후에 장은 좋아질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현물 쪽에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는데, 외국인도 현물 손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차익을 먹었습니다. 외국인이 8월달, 7월달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차익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현물을 팔아도 큰 손실이 아니고, 워낙 파생상품 시장, 옵션이나 선물 쪽에서 워낙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현물 물려도 파생 쪽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밀고 다시 올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속내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패닉이다, 물타기를 해야 되겠다, 최근에 또 다시 매수세를 현물에서 상당히 많이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투매를 많이, 신용 물량이나 이런 게 정리가 되는데, 일단 거래소로 다시 물타기를 좀 많이 하는 모습, 많이 빠지는 어쨌든 종목들을 개인들이 많이 사는 모습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적 악화로 많이 빠지는 거고, 기관이 거의 노스컷을 때리는 입장 가운데 개인이 그 물량을 받는다는 거는 거기서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OCI로 보시면 돼요. OCI 옛날에 동양제철학인데, 기관이 매물 노스컷을 터뜨릴 때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았고, 거기서 좀 더 추가 하락, 거기서 40~50%가 더 빠지는 모습인데, 계속 그런 모습이 양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어쨌든 최근에 많이 사는 거를 저도 이제 집중적으로 봤고요. 연기금이 오늘도 순매도는 많지 않습니다. 순매수로 전환을 아마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데, 연기금 믿을 만한 세력이 못 되겠다, 예측 불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 연기금이 사서 연기금은 먹은 거 없습니다. 한 차익을 먹은 것도 없고요. 외국인처럼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매일 거의 한두 달 지금 연속적으로 샀는데, 어쨌든 지수는 계속 오르지 못했던 점, 박스권에 있다가 밑으로 하단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어쨌든 투신이 참 잘 팔고 있다, 이렇게 솔직히 기관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요? 네, 일단은요, 미국 대선 변수가 시장을 계속 압박하는 중입니다. 밤사이 어저께 2차 TV 토론이 끝나는데요. 오바마가 지금 8%인가 7% 정도 논리를 앞서고 있다, 그런 발언이 나왔고요. 소식들이 나왔고, 사실 이 대선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재정 절벽과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메릴 린치 보고서만 보더라도 어떤 유로존 위기는 어떤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재정 절벽, 만약에 논리 공화당 쪽이 상당히 우세해진다면은 상당히 미국이 재정 절벽이 있으로 전 세계 또 증시가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런 예측들과 그리고 증권사들의 리포트, 그리고 대선과 맞물리는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계속 미국 증시를 좀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힘, 오늘 사실 삼성전자가 크게 하락 안 할 거라고 봤던 이유는, 일단 지금 12,000원 정도 빠졌는데요. 장중에 1.8% 빠졌다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미국 특허청에서 애플의 381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을 내리면서 결국엔 12월 달에 애플과의 소송이
그 법원에서 또 하나의 재판이 있는데 그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외국계 창구는 어쨌든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일단은 어쨌든 환율적인 면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져도 환율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점, 결국 원화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 점이 자동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업종을 누르는 거랑 전기전자 업종을 같이 누르는 게 같은 역할이다. 다만 오늘 지수 방어의 강권은 결국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보합이나 강보합 정도로 마감하면 지수는 상당히 월요일처럼 땡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삼성전자가 오장에 밀리면은 지수는 상당히 많이 빠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어쨌든 투자 전략 업종별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그렇게 좋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업종 최근에 건설업종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타격 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금리를 인하했는데 왜 건설업종이 이러냐 이렇게 묻는 분들한테는 최근에 뭐 이틀 전에 한라산업개발이라고 거의 소형 그 건설주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웅진그룹에서 극동건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건설업종이 계속 안 좋으면서 PF 물량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PF 물량들이 중대형 건설사에도 상당 물량 있고요. 그런 것들이 체감을 안 좋게 하는 거고 기간이 투매를 일으키고 실적도 안 좋을 거다. 4분기도 전망이 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설업종 사실 역시 지지선이 많이 빠졌고요. 뭐 삼성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해외 플랜트 쪽으로 많이 있는 건설업종인데 어제 뭐 차트 보시면 일본 거래량이 양일간 어제 그제 월요일 화요일 해서 거의 뭐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을 이틀이나 내렸습니다. 오늘은 또 그러면서 볼린저배다 하단으로 내리고 있고요. 건설업종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건설업종 투자는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저가 매수로 나서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화학업종 말씀을 드릴게요. 호남석유 실적입니다. 일단 어제 발표를 했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 실적 전망도 안 좋고요. 근데 다만 눈여겨볼 거는 2분기에 되게 안 좋았습니다. 적자 전환을 했었는데 어쨌든 3분기에 흑자 전환을 영업이익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50% 급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만약에 4분기에 3분기보다 또 좋아진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이니까 그런 실적 체크를 할 수 있고 예상을 해가면서 이런 업종에 대해서 화학업종을 가장 제가 좋게 봤었고 최근에 들어서도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정유업종이 그래도 가장 유망 종목으로 좀 중장기로 일단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유업종 오늘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외국계 수급이 워낙 좋았고요. 뭐 실적도 3분기 실적 26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요.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는 안 좋습니다. 얘도. 근데 전분기 대비는 좋아지고 있고요. GS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고 오늘 GS도 외국계 창구 상당히 많이 진입을 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뭐 SO일 등도 외국계 창구 통해서 매수는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도 상당하지만 어쨌든 정유업종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띄었던 음식료 업종 그리고 화장품 업종 뭐 그리고 오늘도 뭐 대상이나 이런 게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최근에 CJ 이런 관련 CJ 제일제당, CJ 계열사들 상당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은 뭡니까? 환율이 오를수록 달러로 이렇게 수입해놓은 원재료 가격이 많이 인하돼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점에서는 음식료 업종이 좀 더 기간이 수급이 이어진다면 좀 더 강세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 99억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 업종 119억, 전기전자 684억, 기간이 사는 업종들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장기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대선 이후에 유동성 랠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정유, 철강, 그리고 화학 이런 업종이 될 수 있고 전차군단은 환율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싫으신 분들은 음식료 업종, 제약업종, 통신업종, 금융업종 이런 경기 방어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사실 매매를 하면은 일단 단기적인 매매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로드맵은 역시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장기 그리고 단기 전략의 투자 업종은 좀 다르게 일단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코스피 지수를 말하자면은 오늘 121선 이평선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121선 이평선 1895인데 오늘 좀 제가 두려웠던 게 그것을 깨고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 상당히 두려웠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삼성전자 이런 게 받쳐주는 모습 오늘 볼린저배다 하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21선 1895포인트인데요. 이 지지선을 지켜진다면은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매수해볼 만하다는 거는 그 관련 선별 업종들을 일단 매수를 하는 게 낫지, 뭐 전기전자, 운수장비 이런 쪽으로 매수하는 거는 좀 꺼리시는 게 맞지 않나. 건설업종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분간 쳐다보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12자 투자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네, 5인의 전문가가 각각 201선 하회시의 주식 비중 축소를, 중소형 개별주 매매 전략을, 내수주 위주의 방어적 전략의 필요성을, 개별 종목을 공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형 섹터보단 중소형 섹터에 관심을 갖자고 했고요. 자, 관심 업종으로는 각각 IT 자동차 업종의 비중 축소를, 음식료 IT 부품주, 서비스 업종, 스마트카 관련주, 제약 바이오주를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우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조정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미국의 그 듀폰 사업의 3M의 역시 실적 악화가 역시 시장에는 좀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중국 경기와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중국에서 실적이 좀 크게 악화가 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면서 역시 지금 지수를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다만 지금 오히려 그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200포인트 이상 급락을 했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시가선에서 상당히 강한 종가로 가면 갈수록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금일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 1900선에서 어느 정도 강한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지금 시점에서 대형주 쪽으로는 크게 매기가 몰리고 있지 않은 만큼 역시 중소형 개별 종목으로 집중을 당분간은 할 필요가 있겠고, 역시 대형주보다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역시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이런 업종, 내수주, 음식료 업종 이러한 종목들로 관심을 가지는 게 당분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서비스 업종 등에 대해 말씀하셨죠?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최근에 가장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국내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지금 답습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여 년간 지금 장기 침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일본의 소비 구조의 변화 등이나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동안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제조업 중심의 사업 기반에서 역시 서비스업 기반의 이러한 교육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그 성장성이 높은 이러한 산업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역시 시장의 패러다임은 이러한 업종군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중에서도 서비스 업종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J라든가 이러한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역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은 역시 서비스 업종에서 꼽아봤는데요. 바로 그 NHN을 관심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 상황이 있었습니다. 야후코리아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한 바가 있고요. 역시 지금 국감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악재가 나오면서 좀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주가 하락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역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서 역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모바일 메신저 그 라인의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반기엔 이제 4분기에는 실적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이 라인이 지금 해외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서 중장기 성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역시 모바일 시장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주는 바로 좀 NHN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25만 원대까지 밀린 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봉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1선 지금 근처에서 지금 주가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접근을 하신다면 목표 주가 한 28만 원 정도 선까지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하기 악재가 나오기 전 가격대인 한 2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한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NHN에 대해서 정영훈 팀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인적 분할로 재상장한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이 기업들의 경우 대주주의 자회사 지분율과 지주회사가 가진 비상장 기업 성장성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10대 재벌 상장 계열사의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배 구조가 나쁜 기업일수록 배당은 적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배당주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봅니다. 일본 전자업체 샤프가 중국과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들과 액정 패널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경영 재건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샤프로서는 수익 개선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부터 증시에 입성한 분할 상장 기업으로는 한국콜마와 한국타이어 등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 투자할 때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죠. 어떤 점이 있습니까? 예, 그 배당 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으로 이제 주식을 샀을 때 배당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말하는데요. 10대 재벌 상장 계열사의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22일 그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이 총수가 있는 10대 기업 집단에 83개 유가증권 시장 상장 계열사의 작년도 배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배당 수익률은 1.09%로 전체 평균 3.3%보다 좀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는 이제 주요 그 20개국 G20 그 국가 중에 배당 수익 최하위인 중국이 0.8%인데요. 중국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10대 그룹 계열사 상장사 주식을 1만 원치 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이 이제 109원인 셈인데요. 그룹별로 보면 롯데 배당 수익률이 평균 0.31%로 가장 낮고 이어서 이제 현대차가 0.35, 한진이 0.68, 두산이 0.82% 순입니다. 그리고 LG가 1.21%고요. 삼성이 1.16, GS 1.4, 현대중공업이 1.23 등 재벌가 중에서 이제 평균 배당 수익률을 상회했으며 한화와 이제 SK가 1.52와 1.86%만인데요. 이 두 개만이 이제 상장사 평균 그 배당 수익률을 상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 구조가 나쁜 기업일수록 배당이 적다는 결과로 나왔는데요. 그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이 실시하는 지배구조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145개 기업의 작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0.68%로 전체 평균 1.42%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또한 그 18일 한국거래소가 이제 국내 배당 수익률이 4년째 1%에 머물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배당 수익률 1.33%로 그리고 코스닥 시장 0.78%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뉴스는 좋은 뉴스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은 중소형주 및 대주주 지분이 많고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들은 이제 거래가 잘 안 되고 저평가 기간이 길다는 점이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데요. 그러나 중장기성 투자자 성향을 가진 분이라면 저평가가 된 주식이면서도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저배당 대형주 외에 이러한 주식들을 편입하는 것도 배당과 차익 매매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전략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시장 평균보다 낮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 분할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분할 상장 후 재상장 기업의 주가 희비가 있는데요. 네. 지난 달부터 증시 입성한 분할 상장 기업으로는 한국콜마, 동일고물매트, 한국타이어, 애경유화 등 4개사에 달합니다. 이 기업들은 각각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이제 분할 재상장 후 주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상장한 한국콜마 홀딩스와 DRB 동일은 이제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그러니까 한국콜마, 동일
그 고무벨트보다 주가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과 이러한 조에 이제 분할 상장된 한국타이어, 애경유화 등의 사업회사가 지주회사,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이제 한국타이어 월드와일드와 AK홀딩스였는데요. 보다 그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그 지주회사가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회사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주사가 주목을 받는 것은 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큰 비상장 기업을 가진 지주회사인데요. 한국콜마, 애경유와 동일 고무벨트 등은 각각 썬바이오텍, 제주항공 등 알짜 비상장 기업과 이제 해외 법인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볼 때 이제 분할로 재상장 기업일 경우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자회사, 그러니까 사업회사 지분을 공개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사업회사가 더 투자 유망한 경우가 많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볼 경우에 분할로 재상장 기업 투자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고 그다음에 그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전자공시를 통해서 예정 사항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거래하시는 증권사 계좌 관리자를 통해서 회사의 펀더멘탈 및 그 향후 흐름에 대해서 좀 그 문의한 다음에 전문적인 내용을 미리 좀 습득을 하시고 투자 의사 결정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투자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일본의 전자업체인 샤프가 미국과 중국의 컴퓨터 제조업체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죠. 바로 샤프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업계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에서 이 아무래도 그 TV를 좀 생산을 좀 연기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도 연기한 사이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좀 샤프사가 그 액정 표시 장치 LCD 이제 원조 기술 많이 갖고 있는 샤프사가 이그노 패널을 좀 생산을 한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 아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 이제 샤프사 같은 경우 HP와 델, 레노버 등 전 세계 주요 기업의 공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중소형 LCD 시장 판도에 영향을 많이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TFT LCD를 제조하는 공정은 아몰펄스 실리콘과 저온 폴리실리콘 그리고 산화물 반도체, 그러니까 좀 샤프사가 하는 게 이구조 패널로 하는 산화물 반도체인데요. 기반의 제조 공정도 3가지 정도 분류가 되는데 이 중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앞서 말씀드린 아모펄스 기반과 LTPS 기반의 프리미엄급 중성 LCD를 생산하고 있고 샤프는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LCD 생산을 좀 들어간다고 좀 뉴스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기술의 차이는 높은 생산성과 고화질을 구현하기 위한 각사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전략의 성공 여부가 시장의 생존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아몰레드가 이들 LCD 기술보다는 더 훌륭하고 선진화된 기술이라고 보고 있었지만 이 대량 생산에서 수율이 문제가 나오면서 지금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이 3가지 기술 중에서 샤프의 이구조 기반 LCD 기술이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심지어 그 애플사도 이 LCD 기반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은 이 그 샤프사 이구조 LCD 패널이 생산이 될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게 좀 관심인데요. 지난해 그 전 세계 중소형 LCD 그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지난해 273억 달러 정도였고요. 올해는 지난 2분기 누적으로 136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시장 점유율이 27.7% 2분기 기준으로 1위고요. 뒤에 이어서 소니, 도시바, 히다치 합장사인 재팬 디스플레이가 15.7%, 샤프가 10.3%, LG 디스플레이가 9.4%, 대만의 AUO가 이제 그 6.2% 손입니다. 소형 분야 업계 1위였던 샤프는 이제 삼성의 OLED 출시 이후에 시장 점유율을 뺏겨서 2위로 내려간 이후에 이제 지난 2분기에는 재팬 디스플레이 2인자의 자리로 내렸는데요. 아몰레드의 이제 그 선두 주작계인 삼성전자가 수율 문제를 고민한 사이에 대면적 아몰레드 TV 생산이 좀 연기됐고 LG전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기됐고요. 그 가운데 해상도와 가격 및 수율에 앞서는 LCD 패널이 현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점점 더 두각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UD-TV 관련해서도 지금 LG전자나 소니전자도 좀 그렇게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샤프의 산화물 기반의 LCD, 그러니까 이구조 패널 기반의 이제 LCD가 이제 현재 애플사가 전략적으로 하고 나서 제품이 나올 경우,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과 판매자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면 이 패널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가 볼 때는 그 이러한 흐름이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샤프사는 현재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산화물 기반 LCD가 안정적인 수요가 공급을 할 경우에 이 제품 판매가 잘 될 거로 보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는 사실은 기존에 그 수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LG전자의 기술 개발 및 생산 전략도 같이 좀 살펴보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중국 증시 또한 이제 아시아 증시 동반 약세 속에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18% 하락한 2110.13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2100선 위에서의 움직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간 조정의 장세 움직임이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의 중국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발표에 있었던 신규 철도에 대한 프로젝트를 13개로 증가하겠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신규 철도 프로젝트를 연초 9개에서 22개로 늘린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계속적인 이런 철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만큼 철도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3분기 중국 내 소비자 신뢰 지수 94.8로 전년 동기보다 4.8포인트 크게 상승했고 직전 분기 대비로는 4.3포인트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소비자 신뢰 지수 또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가 3분기에 바닥을 찍고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2012년도 상반기 상장 기업들의 성장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본토 지수가 0.8%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기업 실적 발표 때문인데요. 지금 기업 실적 발표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경기 부양 그리고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100선에서의 강한 지지가 이어져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으로부터 전해드린 중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재현의 키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이 어떤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십시오. 예, 실적 우려 이제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한 달간 미국 시장 QE3 효과와 실적 악화 이렇게 두 가지 찬과 방패가 한 달간 공방을 벌이면서 지수는 일정 수준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적 하락에 따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 역사적 고점을 형성한 상태로 이제 더 이상의 상승 탄력에는 유동성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실제적인 경기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장 QE3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변 이머징 시장인 태국과 인도, 주변국들의 증시는 20% 이상 급등을 했음을 본다면은 우리 시장 하락할 때는 일정 부분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예상도 되지만 가장 사고 팔기에 유리한 시장인지라 미국 증시가 빠진다면 영향은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장이 좋을 때는 기대감과 낙폭과대도 오를 수가 있지만 장이 안 좋을수록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들의 편차는 더 커지게 됩니다. 낙폭과대 싼 주식 찾지 마시고요. 실적 기대감이 있는 그런 주식에 좀 몰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5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예, 매수의 근거를 찾아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를 찾는 것은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시장은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외인이 시장에 부재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기관의 매매 패턴에는 매수의 근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살 수 있는 이유가 확실한 종목들만이 매수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두 번째는 시장에 뜨고 있는 테마, 세 번째는 향후 성장성 이렇게 세 가지 요건 중에 한두 가지가 부합해야지 그 종목에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시장은 어렵지만 수익은 어렵지 않게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매수의 근거를 주는 종목들이 몇 가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원무역과 LG패션, 신택을 보게 되면은 올겨울 유난히 추울 거란 예상이 나오면서 의류업체와 보일러업체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것은 한참 지나야지 알 수가 있지만 일단 살 수 있는 근거를 줄 수 있다는 종목들입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전을 본다면은 중국 기대감으로 관련 소비주들의 한상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굳이 빠지는 종목 어렵게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지금이라도 매매 패턴을 바꾸시고 가는 종목군들의 편승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에서 좀 우리가 증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보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침체를 겪으면서 산업 전반적인 하락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그중에 올라왔던 업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와 엔터, 제약, 헬스케어 등이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강호를 제치고 새로 시장을 지배했던 종목들입니다. 우리 경제 역시 성장률이 이제는 좀 둔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군들이 현재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 역시도 좀 비슷한 사회 구조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의 상승률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좀 높아 보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대형주 중에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유로는 예상보다 실적 하락폭이 줄어들었고요. 4분기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빠져서 싸진 주식과 실적 하락분을 주가에 반영하면서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종목 선정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같은 장에서 종목 고르기 참 쉽지 않은데요. 예, 맞습니다. 가는 종목군 중에 음식료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가장 수급이 양호한 대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환율과 내수주 강세, 음식이 한류까지 여러 가지 음식료주들이 오르기에 적정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좀 돋보이는 종목이 대상인데요. 3분기 예상 매출액은 3,994억 원, 영업이익은 409억 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식품 부분 식자재 관련 매출 성장 및 마케팅 비용 효율화에 따른 것이고요. 소재 식품은 저가 원재료 투입으로 호전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일단 일정 부분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음식료들에 비해 가지고 그동안 좀 많이 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에 리베이팅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같이 이제 어깨선을 맞춘 부분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요. 매수가는 26,400원,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재현 차장으로부터 대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모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힘이 좀 빠지실 텐데요. 장이란 게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좀 짧은 시각보다는 긴 시각 갖고 잘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여러분의 안목을 보다 더 키워드릴 자리가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이번 주 일요일이 되겠네요. 오후 2시에 강남역에 위치한 웰스타 빌딩에서요. 오딘 전문위원회 투자 전략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2년 어렵기만 한 하반기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반영해서 참가비도 무료입니다. 자, 잠시 11시부터 종목 킥서비스 시간에서는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참가 신청하시면요. 여러분께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출발 징수와이드 블로그에도 꾸준한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